스피킹을 위해서는 이 쉬운 문장을 질적으로 내가 깊이 내재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영어를 했지만 그래도 원어민에게 자연스러운 영어를 한다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영어가 잘 안 느는 원인 중에 하나가 쉬운 표현을 마주했을 때 빠른 속도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계속해서. 아니까. 시각적으로 알면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종로에서 대형학원에서 강의할 때 교포 선생님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영어 잘하시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알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래서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의 언어 논리 구조로 영어가 하기 쉽지 않은 이유를 내가 좀 잘 알고 있다.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현장 티칭 경험이 많았다는 거가 제가 많은 학습자들에게 좀 또 독자분들에게 영어 공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해요. 제 책에서 저 스스로를 영어 덕후라고 소개했는데 뭐 약간 민망한 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덕후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 한 분야에 발을 깊게 담그고 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을 일컫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요, 영어를 싫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름 좋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외국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또 영어에 대한 소질, 어학적 소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뒤돌아보면. 그런데 이제 통역대학원에 진학하고 또 졸업을 하고 또 회사에서 사내 통역사를 하고 이럴 때까지만 해도 내가 남다르게 영어를 뭐 깊이 파는 스타일이라던가 또 영어를 굉장히 그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거나 이런 약간의 철학적인 그런 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대중들 앞에 서서 강의를 하고 또 다양한 그 소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영어가 이제 한국인의 입장에서 영어가 이런 거구나. 이래서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구나. 공부하고 또 영어가 느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조금씩 이제 궁금증 같은 게 생겨나면서 영어를 관찰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관찰이라는 것이 도대체 영어를 관찰하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는데 저에게 영어를 관찰한다는 것은 특히 좀 스피킹적인 관점에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도 가시적인 성과는커녕 긴 시간을 투자해도 잘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또 궁금하고 이제 궁금했으니까 분석을 했겠지만 그리고 또 다수의 학습자들과 직접 스피킹 연습을 하면서 영어를 제대로 한번 파악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일종의 영어 덕후가 된 것 같아요. 야, 그거는 정말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그 한 번도 해외 경험이 없지만 나름 국내에서는 원어민들과 늘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제가 뭐 페이를 지불하고 제가 수업을 들었건 또 교재를 만들면서 이제 그런 일적인 관계 말고도 나름 뭐 아는 형님으로 모시는 원어민도 있었고요. 뭐 제가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교회 간 적은 없지만 그분이 또 워낙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고 저를 또 영어 예배 많이 데려가셨고 이제 저는 그 형이 좋아서 사람이 너무 좋았었어요. 캐나다 분이었는데 제가 감동받았던 것이 제가 정유회사에 근무할 때 공장에 좀 근무한 적이 있어요. 절 보러 그분이 이제 지금 중국에 사시는데요.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한국에 왔는데 저 보려고 비행기 타고 여수에 와가지고 저희 독신자 숙소에 하루 묵고 갔어요.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 형을 비롯해서 너무 표준적인 영어에 내가 너무 익숙해져 있고 막 그냥 정제되지 않은 영어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건 현지에 가서 생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과 함께 모든 행위를 같이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자리를 함께 한다거나 뭐 쇼핑을 같이 간다거나 싸우거나 이런 일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어가 잘 안 느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감정이 굉장히 격해질 때 영어가 많이 늘더라고요. 싸우기도 하고 섭섭하면 얘기하고 내가 돈 줘야 되는 게 있는데 밀려가지고 먼저 그 얘기를 꺼내면 너무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내 몸속에 있던 영어 표현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인위적으로 좀 연출하고 싶었어요. 그러지 않고 아주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글을 읽는 것은 대단히 한계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원어민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내에서는 만날 수 있는 원어민은 다 만났다까지는 아니지만 연령별로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20대 어린 친구들하고도 친구가 되어봤고 또 50대 신사분하고도 꽤 오랫동안 연락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쓰는 여러 가지 말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걸 많이 느끼려고 했고 우선 현지에 그 연출하기 위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순간에 왜 내가 쉬운 영어가 잘 안 되는구나 안 되는가에 고민을 많이 해봤더니 쉬운 표현을 마주했을 때 빠른 속도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계속해서 아니까 시각적으로 알면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의다가 막히는 표현이 거기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인지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뭐 쉬운 영어 소설을 읽을 때도 되게 쉽게 적혀 있는 그 직접화법에 들어가 있는 아빠와 딸의 대화 있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깊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1분 동안 쳐다보는 거예요. 다음 문장으로 안 가고. 그래서 스피킹을 위해서는 이 쉬운 문장을 질적으로 내가 깊이 내재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영어를 했지만 그래도 원어민에게 자연스러운 영어를 한다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은 합니다. 네. 제 스스로 제 PR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는 부분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현장 티칭 경험이 많았다는 거가 제가 많은 학습자들에게 좀 또 독자분들에게 영어 공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제 스스로는 무기라고 생각해요. 우선 한국 사람이 어떤 영어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왜 저 사람이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길래 저런 문장을 만들어내는지를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우선 예전에는 다수를 모시고 한 강의를 많이 했지만 최근 한 5, 6년 동안은 정말 밀착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걸 또 손으로 다 받아 적었어요. 일일이 모든 문장들을 받아 적으면서 깨우친 바가 많죠. 그리고 거의 획일적인 문형이 발견됩니다. 한국 사람들 예외가 없어요. 똑같은 문형들. 근데 원어민이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을 옆에 딱 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거를 몇 개의 문장을 당신이 봤느냐 하면 전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많이 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건방지게 듣지 마시고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그 hands-on experience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정말 현장 경험. 그 현장 경험에 있어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뭐 정리가 되었건 제 몸속 저편에 있건 간에 그거를 잘 가지고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내용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염두에 뒀던 것 또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거는 그동안 우리 한국에 이제 소위 영어 학습서 이런 책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에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친 책들도 몇 권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좋은 책들이었고 이 책이 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는지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냐면 저는 현업에 되게 오래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 학습자들하고 직접 영어로 얘기하고 또 이 인풋으로의 영어, 암기하고 듣고 외우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아웃풋으로 연결이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걸 못하거나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그런 거를 소위 뭐 상품으로 치면 유저 중심으로 유저들의 어떤 직접 경험을 살려서 이 책을 집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습관이라든지 뭐 하루에 10분 공부하기, 뭐 쉐도잉을 하기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영어가 늘지 않는다는 그 본질적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깨닫지 않고는 어떠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영어가 잘 안 늘 거예요. 제가 안 는다는 가장 큰 영역은 역시 스피킹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리딩이라든지 이런 것은 논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영어 공부를 해도 원어민 준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를 잘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스피킹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리적인 영역과는 상당히 성격이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를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제대로 알고 그러면 그 이유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를 그동안 학습자들이 한 명 한 명씩 제가 선험적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 거를 이 책에서 많이 녹아내리려고 녹여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은 제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 뭐 아주 잘 쓴 책이다 뭐 너무 뭐 환상적인 필력으로 멋지게 썼다가 아니고요.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목도 넌 대체 몇 년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 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붙들고 있는데 좌절감이라든지 답답함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저 역시 그랬었고요. 이제 그런 거를 그 원인에 대해서 또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잠깐 회화학원 다녔을 때 거의 기초였습니다. 완전. What kind of 뭐 do you like? 이 정도. 그 정도였고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학원 다니면서 알게 된 캐나다인이 있었는데 되게 친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이제 안 본 지 8개월 정도 지났고 그 친구는 다시 캐나다 갔는데 어떻게 다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 친구랑.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와 영어가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어가 많이 늘었다는 기준이 How have you been 이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그러니까 그 하나의 문장이 제 수준을 얘기해 주죠. 뭐 어려운 영어 아니잖아요. 근데 저보고 영어 잘한다 그러니까 영어 잘 못했죠. 예, 특히 영어를 좀 제법 하는 친구들에 비하면 많이 못했죠. 되게 늦게 시작한 거죠. 제가 이제 대학 때 전공은 사회학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 우선 원하지 않은 대학에 들어갔고 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학교 원서를 쓸 때 생각했던 그 사회학과와 현재 실제 갔을 때 공부하는 내용이 너무 달랐고 약간 철학에 가까운 그런 공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학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실용적인 학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 흥미를 1학년 때부터 바로 잃어버렸어요. 방황을 많이 했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재수를 한다거나 편입을 한다거나 이럴 용기도 없었고 그런데 이게 운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생활은 재미없고 전공은 재미없었는데 영어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대학교 한 1학년 말 2학년 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취미반으로 해서 학원을 좀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어떤 학원의 일본어 영어 선생님이랑 좀 친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영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방황도 하시는 것 같은데 중심을 잡지 못하고 뭘 먹고 살 거냐.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통번역대학원에 한번 꿈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영어는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무엇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영어의 길로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든 건 그거 같습니다. 제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1학년을 입학을 해서 좀 다녔는데 우선 냉정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희 반이 한 반이 8명이었을 겁니다. 아마 한 반이 8명으로 소수로 반이 구성이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제 실력이 좀 딸리더라고요. 가까스로 이제 입시를 통과해서 들어오긴 했는데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이제 뭐 영어 공부를 더 할 마음도 있었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성인인데 그래서 이제 강의를 좀 시작했습니다. 종로에서 어렵게 들어갔어요. 그것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친구인데 쉽게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인 한 명 불러놓고 혼자 한 달 강의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재미를 붙였습니다. 남 앞에서 하는 게 너무 재밌고 내가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부족한 실력을 좀 더 준비를 통해서 저분들에게 같이 영어로 호흡한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통역사 생활할 때도 계속 강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또 국내파로서 강의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제가 종로에서 대형학원에서 강의할 때 교포 선생님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영어 잘하시죠. 근데 어떤 하나의
표현을 설명은 잘해 주실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알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래서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그런 거를 배제된 그런 강의가 아니고 그 한국 사람들의 언어 논리 구조로 영어가 하기 쉽지 않은 이유를 내가 좀 잘 알고 있다.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제가 이제 정유회사에서 사내 통역사로 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나왔을 때 처음에는 그 특목고 입시학원에 저희 학교 선배 여성분이 거기 이제 원장으로 계셨어요. 되게 대형 학원이었는데 이쪽 시장이 되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사실 이런 거 있었어요. 그 저는 성인들 가르치는 게 더 재밌긴 했었어요. 예전에 그 동대 휴학하고 가르쳤을 때. 그래도 특목고 시장으로 어쨌든 먼저 갔어요. 먼저 가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영어를 가르치는 느낌보다는 이 친구들 중학생들을 관리하는 느낌 그런 게 너무 강해서 좀 적성이 안 맞구나.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고 그리고 강남으로 왔습니다. 강남역 앞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인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힘써보자. 그렇게 오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제 학원을 바로 차린 건 당연히 아니죠. 제가 인지도도 없죠. 무슨 뭐 할 수가 없고 이제 처음에는 통번역 대학원 입시학원에 이제 들어가서 강의 시작하게 됐고 처음에 그런 학원에서는 저도 통번역 수업을 했습니다. 예, 통번역 입시 준비생들의 약간 기초 과정 또는 또 번역 대학원이 있어요. 번역 대학원만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에세이 수업 이런 것들을 해왔죠. 처음에 한 1년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는 제 약간 성향이 문학적이고 좀 깊이 있는 그런 것보다 좀 실용 영어에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죠. 강조하는 포인트도 좀 더 실용 영어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제 수업은 통번역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직장인 비중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스터디도 꾸려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완전히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힘쓰는 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강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의 독립된 그러니까 엄브렐라 자체는 통번역 대학원 입시학원이지만 저는 그 안에서 좀 더 실용 영어에 많이 치중한 대학생들이나 뭐 직장인들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한 반을 만들게 됐죠. 만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교재 자체도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뭐 이코노미스트라든지 뉴욕타임즈 같은 그런 사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드라마라든지 또 동화 그런 것들과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인이 너무 좋아하는 제법 어려운 리딩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수요자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걸 반반씩 잘 섞어서 한 50대 50 비율로 수업을 오랫동안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참 운 좋게도 뭐 그때 당시에는 저도 뭐 건반기가 있었는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날 찾아주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때도 있었죠.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학생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이게 되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방법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약간 통번역 학원의 성격이 짙은 것보다는 그 안에 소속돼 있기보다는 좀 더 내가 추구하는 방향의 학원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역시 강남역 앞에 학원을 오픈했습니다. 오픈을 했고 그때 뭐 건물 월세 건물 그 학원 공간 알아본다고 정말 추운 날씨 한 석 달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제 학원을 위대형 어학원이라고 지금도 이제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 강의 중심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벌써 한 오픈한 지는 한 6년 조금 넘어갔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요. 그동안 그렇죠. 뭐 운 좋게도 뭐 TV에서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 수업을 함께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그중에 요즘 잘 나가는 개그맨이죠. 김영철님이 제 화요일 목요일 수업 일주일에 2회 수업이었는데 화목 수업을 제법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질문도 많이 하셨고 특히 그분이 참 영어 동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영어 동화를 좋아하시면서 쉬는 시간에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
또 자기가 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걸 썼는데 뭐 알아듣더라, 뭐 어떻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주셨던 김영철님이 기억이 많이 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정말 그 뉴스 진행하시는 앵커분들 있잖아요. 그런 앵커분들이 많이 제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수준 있는 수업을 듣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바쁜 와중에도 수업 많이 들으셨고, 우선 그냥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가 조금은 되는데 어느 정도 뭐 외국 사람 만나서 소통은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이 예를 들어 10인데 5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지금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시도는 해보고 있는데 더 이상 안 는다. 제가 볼 때 분명히 시도를 해서 빨리 느는 분야들이 있어요. 리딩이라든지 또 단어 암기라든지 또 청취도 처음에는 안 들다가 많이 늘어요. 나중에는 이거 느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유독 스피킹이 잘 안 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강추하고 싶어요. 우선 제일 강추하고 싶은 분은.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어를 아주 진지하게 하진 않았지만 그냥 기초 수준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냥 그저 회화 조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영어 공부를 좀 이어갈 생각이 있는 분들, 꾸준하게 해야 되겠고 언젠가는 영어를 해놓으면은 나한테 큰 자산이 되겠다 싶은 사람들 중에서 아직 스스로는 좀 기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쉐도잉을 한다거나 필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지엽적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론이 아니고 영어라는 언어와 한국말이 워낙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영어가 잘 안 느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특징들,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점들, 또 왜 안 느는지에 대한 원인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덜 답답하거든요. 그런 시작 스타팅 라인에 있는 분들이 읽으면 또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소리로 들었을 때는 지나가 버리다 보니까 그것이 뭐 문형이건 어휘건 잔상이 남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학습자건 원어민의 한 문장을 손으로 한 문장을 적어보면 어순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문법적인 요소들, 문법적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s는 언제 쓰고 이는 언제 쓰는가를 몰라도 반복적으로 거기에 노출되면 되게 오래 가기 때문에 나중에 내 입에서 정확하게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는 매우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우선 그런 표현들은 아무래도 구어적인 표현들은 뭐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미드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드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원래 제가 막 미드를 즐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미드도 공부처럼 한 사람이었어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특히 1화를 넘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이겨내야지만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욕심 때문에 드라마를 되게 많이 봤고요. 우선 여러 가지 추천을 많이 받아서 개인적으로는 전문 드라마들, 뭐 의학 드라마, 법정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딱딱해요, 영어가. 그래서 생활형 드라마 위주로 많이 봤고 스토리를 즐기려고 노력을 제일 많이 했고, 너무 표현에 이렇게 집착하지 말자. 그렇지만 영어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표현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 학습자들이 그냥 넘겼을 법한 표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문형이 될 수도 있고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적어놨던 것 같습니다. 걸릴 때마다 항상 메모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단어를 저럴 때 쓰네? 이런 것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전부터 그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라든지 이런 거를 읽으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좋은 동화를 알게 돼서 그 동화를 재밌게 읽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모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자 입장에서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구나. 근데 왜 나는 어렵게 표현했을까? 그런 거를 잘 정리해 뒀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 둔다는 건 딴 게 아니고 우선 책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당연히 색칠을 해뒀고요. 그거를 제가 쓰고 있는 에버노트에 늘 그 동화하고 드라마 코너를 마련해서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 정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화라든, 그리고 이제 동화를 선정할 때는 다 원어민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 동화가 억지스럽지 않냐?
작가가 너무 현란하게 멋을 부리지 않았느냐,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리냐, 이걸 먼저 확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다고 할 때만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이제 많이 정리를 했죠. 드라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나치게 슬랭이 많이 나오거나 이런 표현을 철저하게 지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내가 흉내낼 수도 없고요. 보편적인데 미국인들이 일상에서 쓰는 표현들이 많은 드라마, 이런 걸 집요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덕을 많이 봤죠. 만약에 예전처럼 영자 신문을 많이 읽는다거나 이럴 때는 사실 저에 대한 영어의 평가가 어색하다고 그랬어요. awkward하다. 물론 awkward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는 원어민은 없었는데 doesn't sound quite right라고 그랬어요. 뭔가 좀 어색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와서 한국말을 좀 하긴 하는데 우리는 저렇게 표현 안 하는 원어민들 많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비록 통역대학원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일단 미드를 보는 방법이 처음에 영어를 뭐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 경우라면은 어쩔 수 없이 스토리를 즐길 수 없죠. 뭐 좋은 표현이 나오면 그거를 막 중지를 시켜놓고 적는다거나 이러잖아요.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어요. 스토리를 도저히 이렇게 만끽할 수 없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드라마 중에 좀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만 처음에 예를 들어 드라마가 한 에피소드가 30분이다 그러면 절대 중간에 끊지 않기. 그냥 못 알아들으면 다 넘어가는 거고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냥 어떤 얘기로 굴러가는가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요즘 뭐 그 자막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요새 번역이 수준급이에요. 매우 우리말스럽게 오역도 거의 없고. 그래서 자막 보고 봤습니다. 그냥 얘기 즐기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볼 때 소위 우리가 학습의 형태로 드라마를 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과거 진행의 문장이 딱 제기에 탁 꽂혔다. 그럼 중지시켜 놓고 이제 제가 정리하는 노트에 그 과거 진행만 모아놓는 섹션이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었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지 않으면요 절대 자기 입에서 안 나와요. 한 두세 번 내가 I was thinking 봤다, 설명 들었다, 논리적으로 이해했다, 입에서 안 나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정말 오랜 시간 영어를 붙들고 있는데도 스피킹은 정말 잘 안 늘구나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단편적인 패턴 책에 나와 있는 남이 써놓은 어떤 다른 영어 선생님이 써놓은 문장보다는 내가 봤을 때 건졌던 문장들이 더 와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리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좀 집착을 할 만큼 그런 쪽에는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다 안 들리더라도 스토리를 먼저 어떤 내용인지 파악부터 하자. 그리고 장면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어떤 씬에 대한 잔상이 표현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씬 없이 시각적인 화면 없이 단편적 표현만 외워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잘 인지하고 잘 학습할 수 있었던 게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주 대중적인 미드는 아닌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했던 미드가 This Is Us라고 해서 NBC에서 방영했던 This Is Us를 가장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좀 슬픈 미드예요. 많은 분들이 좀 우울해서 싫다 이런 분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류의 얘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제 것이 되는 느낌.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런 감정이 많이 묻어있는 대사들이 많았거든요. 뭐 전문 용어가 나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This Is Us를 제일 감명 깊게 봤고 오래 봤고 깊이 있게 봤던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이 드라마 하나를 잡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추천받아가지고 이게 좋다 저기 좋다 해도 이 얘기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울컥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한 편 보면 단문 표현들을 막 외우는 것보다 그런 거를 지나게 보면 대사도 더 심하게 내재화, internalize라고 그래요. 깊숙이 내 몸속에 오고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올 확률도 되게 높아지고 이거 하나가 딱 꽂혔다 하면은 그거를 집중적으로 몇 번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너무 많이 보는 것보다. 예.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보려면 사실 청취가 되게 잘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단일 드라마로 좀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사실 제가 이번에 집필한 책에도 문법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되는데
언어를 습득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렇게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거. 뭐 문법이나 이론적 지식 없이 그냥 우리가 어린이 때부터 이제 이렇게 습득하는, 그럴 때는 문법이 개입이 안 돼도 어학을 잘 습득할 수 있는데, 랭귀지를, 언어를. 근데 문법이 너무 약하다거나 뭐 그런 사람이 드라마를 보고 막 영어 되게 늘 수 있다. 조금 회의적이에요. 문법을 위한 문법 공부하면 안 되지만 결국 드라마를 보고 청취를 하고 나중에 그걸 또 내 걸로 만들어서 또 써먹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머 지식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가정법이라는 것도 있고 시제도 있고요. 또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약하다. 만약에 어떤 분이 문법 되게 약하고 흐릿하게 알고 있다 이런 분은 문법 공부 되게 지루하잖아요. 지루하지만 그 지루함을 한 번쯤은 이겨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리로 들었을 때는 지나가 버리다 보니까 그것이 뭐 문형이건 어휘건 잔상이 남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학습자건 원어민이 한 문장을 손으로 한 문장을 적어보면 어순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문법적인 그 요소들, 뭐 예를 들어 시제를 보면 저 사람이 과거 진행으로 표현하네? 라거나, 또 전치사를 나는 이게 in인 줄 알았는데 s로 쓰네? 이런 게 되게 진하게 남거든요, 그 잔상이. 따라서 문법적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s는 언제 쓰고 in은 언제 쓰는가를 몰라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거기에 노출되면 되게 오래 가기 때문에 나중에 내 입에서 정확하게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제가 어떤 원어민에게 너 지금 어디니? 라고 하면 당연히 답은 어디다 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스타벅스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너 어디니? 라고 하니까 I'm at Starbucks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볼펜을 들고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I am at Starbucks 이렇게. 근데 스타벅스에서는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니까 I'm at Starbucks. 그 다음에 grabbing some coffee. 커피 한 잔 사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문장을 시각적이 아닌 소리로만 들었을 때는 I'm at Starbucks grabbing some coffee 하니까 뜻을 알아듣잖아요. 스벅이구나. 그 다음에 커피 사는구나. 근데 문장으로 적어 놓으니까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항상 나는 사고 있다 at Starbucks에서 이렇게 영어를 해왔어요. 근데 원어민은 I'm at Starbucks,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고 내가 평소에 바라하는 어순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질문이 답을 결정하는구나. 너 어디니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I'm at Starbucks. 그 다음에 I'm at 한솥 도시락. Grabbing some lunch. 그렇구나. 먼저 장소를 얘기한 다음에 뒤에 행위를 얘기하는 이 어순이 되게 발달돼 있구나, 영어에는. 그렇게 잔상이 깊게 남는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손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는 매우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제가 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몇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은 할 수 없는 거고요. 저도 여러 가지 들은 얘기는 많지만 그걸 언제 계산하고 있었겠어요, 그죠? 목표가 1차적인 의사소통만 목표다. 일단은 우선은 그냥 문장이 조금 브로큰 잉글리시라 하더라도 잘 알아듣게 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 걸리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뭐 매일 꾸준하게 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사실은. 그리고 약간은 영어를 취미처럼 해도 괜찮다고 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원어민들이 쓰는 어휘를 쓰고 또 그들이 쓰는 문형으로 표현을 하고, 또 더듬더듬 너무 이렇게 뜸들이면서 얘기하지 않고 조금 속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하려면, 보편적 한국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까지의 영어 교육을 마치고 어느 정도 토익 점수를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까지 따놓았다는 가정하에 몇 개월은 택도 없는 소리고요. 그 정도까지 올리기에는 그냥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좀 잘하려면 적어도 2, 3년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국 환경에서. 외국에서 계속 원어민들과 만나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뭐 학교를 다니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를 꾸준하게 학습해서 너 제법 잘한다, 또 내 스스로 생각할 때 크게 막히는 건 없다, 이런 얘기 들으려면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오래 쉬는 기간은 없어야 돼, 전제 조건이. 뭐 3, 4개월 영어를 완전히 손을 놓는다거나 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아예 영어와 멀리 한다거나 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없다는 가정하에는 적어도 매주 그게 뭐 주 5일이 되는 사람도 있고 주 2일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PT 받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정말 일주일에 2회씩 뭐 정말 뭐 20분 이래가지고는 절대 늘지 않는다고 보고요. 한번 할 때 그래도 한 2시간씩 다양한 소스로 드라마가 됐건 동화가 됐건 뭐가 됐건 그리고 그런 소스로 또 적어도 자주 볼 수 있는 글쎄요. 최대한 자주 볼 수 있는 원어민 친구 개념? 그것이 뭐 난 친구는 도저히 사귀기 힘들고요. 원어민 선생님을 모셔야 돼요. 1대1 과외를 하건 뭐 이런 사람이건 원어민이 옆에 있기는 있어야 돼요. 영어를 잘하려면. 그런 조건들이 좀 충족됐다고 봤을 때 최소 정말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 2회 한 번에 2시간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완전 과학적 데이터는 아니지만 정말 저의 그 촉에 의존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했을 때도 몇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2, 3년은.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요구합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 이제 좀 느는구나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사실은. 네. 그런 식으로 한 8개월은 해줘야 8개월이 끝날 때쯤에 그 소리가 나올까 말까 해요. 동일한 패턴이나 동일한 표현을 몇 번 받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동일한 패턴이나 동일한 표현을 하나의 자료로 몇 번 본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단어장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스토리에서 우연히 마주해야 돼요. 그러면 영어 학습이 많아야 그게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어떤 단어를 봤어요. 뭐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 간단하게 식사할까? grab dinner 이렇게 하면 그 grab dinner를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봤는데 지금 보니까 원어민이 나한테 카톡 보냈는데 grab dinner라고 왔네? 이런 식으로 마주쳐야지 우리 한국식 교육하듯이 grab만 들어가 있는 문장을 10개 모아놓고 달달달 외우는 것은 효과가 정말 많이 떨어져요. 그렇게 공부해 왔기 때문에 스피킹이 잘 안 느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쁜 방법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 방법도 한 트랙에서는 가져가되 스토리 중심으로 또 한 트랙을 가져가 주셔야 돼요. 결국 최종적으로 내 입에서 편하게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차를 두고 몇 번을 받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 몇 번이 10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5번만 받는데 나오는 사람도 있죠. 그것은 정말 어학적 소질이 기준이라고 봅니다. 좋은 교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사실 그 예전에 통역대학원 준비할 때나 또 통대 재학 시절에 또 통역사를 할 때는 아무래도 통역사로의 생활이 좀 수준 높은 영어를 할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영자신문이나 영어뉴스를 많이 청취하고 이랬었어요. 지금도 뭐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보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국내에서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약한 게 구어 영어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캐주얼한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캐주얼한 영어는 너무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학습자가 나는 좀 표준적인 영어에는 되게 강점이 있는데 뭐 글을 읽고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원어민들 만나서 하는 스몰 토크 같은 게 거의 브로큰 잉글리시로 한다 싶은 사람들은 제가 당분간은 좀 고급스러운 텍스트를 좀 손에서 놓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구어 영어의 보고인 드라마나 영어 동화를 많이 읽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만 이런 게 있어요. 태생적으로 드라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좋은 사례가 있는 것이 아무리 드라마를 보려고 해도 우선 안 들려서 재미가 없고 또 그 서양의 드라마가 내 정서에 안 맞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동화를 권유를 해봤거든요. 어른이고요, 당연히. 40대 학습자인데 처음에는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분은 그 얘기가 재밌었던가 봐요. 그 동화의 스토리가 영어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너무 랭귀지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언어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그 이야기가 재밌는 거를 잘 발라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드라마 중에는 전 This Is Us를 되게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좀 슬픈 얘기였지만 너무 이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복해도 지겹지 않다 보니까 표현을 자연스럽게 건지게 되더라고요. 좋은 교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서점에 가서
어떤 표현집을 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드라마가 됐건 동화가 됐건 또 여러 가지 뭐 옛날에 치킨 숲인가 뭐 이런 책들도 있었고 이런 것 같은데 뭐 또 어떤 분은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읽어라 했을 때 그 스토리가 내가 즐겨 읽을 수 있느냐 그런 거를 빨리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권의 책을 샀다 그래서 그 중에 좀 읽다가 너무 재미 안 붙으면은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책꽂이에 꽂아두시고 깊이 빠져 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데 이건 진짜 괜찮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나라 소설 한 권을 읽었는데 제가 책 그렇게 잘 못 읽어요. 처음부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영어 책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거는 내가 고를 수도 있고 나의 영어적 성향 이런 걸 아는 사람이 골라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전 제일 스토리가 내가 재밌어 할 수 있는 거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이후에 뭐 영어 학습에 대한 학습 방법은 후차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좀 보는 입장이죠. 저는 지금 현재는 아주 시내 중심가가 아니고 아주 조용한 곳에서 사무실을 스튜디오 마련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촬영을 하고 또 학생들과 줌과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작은 동네에서 뭐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식당을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또 헤어샵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이런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영어가 필요 없죠. 그리고 굉장히 또 어떤 특정 식당이 있어요. 거기 너무 잘 돼요. 정말 사람 미어 터지고 너무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지금 꼭 영어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생각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들 그리고 조금 직장인분들 중에서도 글로벌하게 일할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지금 당장은 없지만 그런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직감 또 자기 커리어 패스를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두 가지 선택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당장 내일이 더 중요할 것인가 업무를 빨리 처리하고 회식을 가서 어느 정도의 네트워킹을 하고 그래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또 연말이 됐으니까 또 그 시기가 다가오고 그런데 저희 학생분 중에 몇 분이 이런 말을 해준 분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건별로 해소를 해나가고 나서 10년이 흐르고 나니 매우 아쉬운 기회가 몇 번 왔었대요. 결정적인 기회,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기회들 근데 밀렸다는 거예요 다.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영어였어요. 그게 이제 어떤 분에게는 주재원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다른 기회였는데 너무 속이 상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어른들이나 옛날 현인들이 길게 보라 그런 말을 많이 하신다는데 영어 역시나 내가 하는 업무의 특성이나 하는 일, 비즈니스의 본질 특성상 영어가 개입될 일이 아예 없다, 1도 없다 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 책을 읽어라, 영어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고요. 그게 아닌 후자의 그 사례에서는 롱텀으로 보셔야 된다. 롱텀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닥쳤을 때 하면은 완전 늦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실제로 작년에 홍콩에 주재원 가신 분이 계신데 그래도 조금 미리 시작하셨어요. 사실은 영어 공부를. 그래도 늦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잘 생활하고 계실 텐데 대부분 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좀 게으름을 피우는 존재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부분이. 조금은 짜투리 시간을 내서 영어 공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편하자고 이번 주 좀 편하자고 쉬어버리거나 술을 마셔버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뭐 다 좋은데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는 내 커리어에 있어서 영어를 써야 되거나 영어가 좀 중심에 놓일 일이 있겠다 싶은 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강력한 드라이브가 될 수 있고 그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지금 향후 10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늘 고민하고 있는데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적어도 내가 영어로 스피킹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어려운 문장을 좀 멀리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일부러라도. 그중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집요하게 팠던 게 하나 있어요. when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생각하잖아요. When are you leaving? 이렇게 해서. 근데 원어민들이 쓰는 영어 중에서 when을 가만히 보니 상황을 나타내는 when을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을 나타내는 when은 절대 문장 앞에 넣지 않아. 항상 문장 중간에 넣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편안한 이러면 comfortable밖에 안 쓰거든요.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거밖에 안 나. 그거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죠. 아, 이게 연습만이 능사는 아니구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나오는 거였구나.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올바른 방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멋있는 영어를 많이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는 영어, 이거에 대한 갈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저희 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되게 눈에 꽂히는 문장을 보면 감동 먹어가지고 와, 외워서 써보려고 그러고. 근데 그런 문장의 상당 부분은 비유적이거나 수사적인 표현이 많고, 또 때로는 시적인 표현도 많고요. 뭐 광고 문구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데 그런 데 꽂히지 마시고 아주 쉽고 보편적이고 평범한 문장을 쉽게 내뱉을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스튜디오에 온다고 치면 제가 이제 어떤 직원분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커피숍인데 이거 하나 사갈까요?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이런 문장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장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굳이 영어 공부를 들추어내서 패턴이 뭐냐, 무슨 패턴을 써야 되냐라고 얘기한다면 Do you want me to do something? 이라는 패턴을 써야 되는데, 우리 한국 학습자들은 그런 쉬운 패턴을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면 해석이 되기 때문에 뭐 입에서 나오겠지? 이렇게 좀 긴장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독해를 잘 해독하는 것, 많이 외워서 알고 해독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적어도 내가 영어로 스피킹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어려운 문장을 좀 멀리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일부러라도. 계속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정 기간은 그런 문장을 일부러 의식적으로 좀 멀리 할 필요가 있고, 굉장히 기본적인 문장들을 입에 나올 수 있는 거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게 내가 저렇게 할 수 있나? 이거 의심 없이 그 문장만 보고 있으면 저거 할 수 있다라고 다 착각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사람을 만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그중에 스피킹은 눈으로 봤을 때 매우 쉬운 문장들을 잘 쟁여뒀다가 확실하게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참 그 문법이냐 단어 이런 거를 순서를 매기긴 진짜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건 솔직히 이론적 정립이 그만큼 돼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단어도 외워야 되고 문법도 해야 되고 뭐 구문이라고 할까? 패턴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어 암기에 대해서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단어 암기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또 의지만 있으면은 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영어 문형 같은 경우 이제 소위 말해서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틀이 잘 안 잡혀 있으면은 말을 할 때마다 망설여져요. 시작이 잘 안 되고 문장이 깨진다 그러죠. 원어민과 다른 문형으로 말하고. 그게 이제 이야기 이어지면은 영어식 주어잡기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나름 오랫동안 영어를 붙들고 있는데도 영어가 좀 불안불안하게 나오는 분들은 단어나 어휘 중심 이런 것보다 문형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틀이 문형이라는 게 뭐 단편적인 패턴 책에서 나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형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when은 너무 쉽게 구사할 수 있지만 상황을 나타내는 when은 참 구사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걸 빨리 꿰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꿰뚫지 못하면은 그걸 리마인드 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런 문장의 틀을 보는 연습이 저는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 문형이라는 틀 속에는 문법도 포함되어 있다고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캐블러리 중심의 학습 물론 중요하지만 단어를 일단 알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쌤 그 문형 몰라도 단어 많이 알면 문장 만들지 말고 나 배고파 이러면 hungry 이렇게 얘기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적어도. 근데 단어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문형을 알아도 소통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정말 단어로 소통을 하는 것은 진짜 생존 영어거든요. 그리고 진짜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늦다를 저 5분 늦을 것 같아요 라는 문장을 만들지 못해서 5 minutes late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알아는 들어요. 원어민들이.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구글 번역기나 그 사전에서 읽어주는 단어의 소리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 문형의 틀, 그 프레임을 꽉 잡고 있으면 영어에 자신감이 붙거든요. 그러면 어휘 채우는 거는 생각보다 가성비가 높아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문형이나 틀 잡는 거는 이게 단순하게 몇 개를 외웠다고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저는 거기에 두고 싶어요. 문형, 틀. 그것이 기초 문형이건 고급 문형이건 뭐 저처럼 또 다수의 한국 학자들처럼 이미 하나의 언어가 다 완전히 형성된 다음에 청소년기를 완전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소통을 위한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 사실 좀 늦거든요. 그리고 한계가 되게 많고 그다음에 영어를 너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다른 걸 희생을 너무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요즘 뭐 어린이들이 저희 때나 뭐 이런 것보다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또 뭐 소위 말하는 영어 유치원에 많이 이렇게 가게 되고 이런 게 물론 사회적 전반적 현상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영어를 잘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지난 다음 대학교 때 정말 우리나라 나이로 20살, 20대 초반 이런 나이 때부터 영어를 이제 쓸 수 있는 영어, 스피킹을 잘하기 위한 영어를 시작한다면은 방법이 올바라야 되죠. 당연히. 그냥 단어장 사서 일단 단어부터 막 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외국 사람 만나서 그냥 1대1 수업을 조금 받고 이러면 되겠지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되게 오래 걸리게 만들어요. 영어가 느는 시간을. 성인이 돼서 영어 공부를 하면 진짜 올바른 방법으로 제법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건 변함없는 진리라고 봐요. 조금 시간을 투자했거나 그랬는데 영어를 쑥 잘하게 된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음악적 소질, 운동신경하고 똑같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워낙 뛰어난 친구가 운동을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어학적 소질이 남다른 친구가 가뭄에 콩나듯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을 투자하고도 제법 잘하는 수준이 될 수 있죠. 네, 그런 거를 예외적으로 하면 대부분은 성인이 된 이후에 어학학습은 독해나 단어 암기를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한다면 정말 다시 공부하고 이 시행착오 반복될 거예요. 저 역시 그랬고요. 또 많은 제가 함께한 학생분들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거고요. 네네. 바로 그 점이 제 스스로에게 좀 뿌듯하죠. 뭐 사업적인 이런 거 다 떠나서 우선 제가 제 학원을 오픈하고 나서 어찌 보면은 경영을 하는 입장이니까 더 바빠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길어졌어요. 되게 길어졌고 그리고 좀 더 다채로운 수업 머티리얼을 많이 만들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좋은 원어민 선생님을 그때 모셨어요. 이제 니콜라스라는 선생님과 함께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는데 한 6년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하고 이제 영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한국 사람이 쓴 영작이나 이 문형을 되게 깊게 아주 진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쓱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영어 선생님들이 그 첨사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단순한 행위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런 문장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되게 깊게 봤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어순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단어가 1000개라면 왜 쓸 수 있는 건 10개밖에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깊숙이 오래 봤던 것 같아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할 때는 그냥 자기가 아는 거는 빨리 넘어가고 조금 색다른 표현 나오면 동그라미나 박스 치고 언더라인 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가 입에서 안 나오는 결정적 이유거든요. 한 문장을 되게 오래 쳐다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문장을 해가지고 깊은 얘기를 좀 나누고 그러면 되게 진하게 남아서 발화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거죠. 필요할 때. 그래서 오히려 제 학원을 운영하고 나서 지금 이 시점까지 지난 6년 정도 이때 가장 제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웃풋 측면에서 스피킹 관점에서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연습을 많이 하면 따라하거나 뭐 쉐도잉을 하거나 이러면 영어가 빨리 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우리 입에서 나오는 영어 문장은 결국 뇌를 거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에서 좋은 문장이 만들어질 때 소리의 형태로 발화가 되는 것이지 substance라고 하는 그 본질 문장이 안 만들어지고 입에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6년 영어를 되게 깊이 봤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영어를 나름 깊이 봤다고 생각했지만 쉬운 문장을 되게 또렷하게 보려고 노력했고 그 시간이 6년이라는 시간이었는데 그런 행위들 덕분인지 역시 그 기간에 저를 만났던 원어민들이 저의 영어에 대해서 가장 좋은 평가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물론 먼저 뭐 제 영어에 대해서 평가를 하진 않아요. 자기들도 뭐 제 영어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저를 만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물어보죠. 사실 물어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제가 영어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내 영어가 어떠냐 이런 얘기 꺼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한꺼풀을 벗을 때 학생들 앞에 좀 더 떳떳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구사력이 좀 약한데 가리킨다?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깊이 봤던 것 같고 그 깊이 봤던 것이 제가 가장 많이 는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이 뭐 합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게 있고요. 뭐 할까 합시다 이러면은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냥 제안이에요. 그냥 직설적 제안. 그냥 how about 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let's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why don't we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자꾸 원어민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I was thinking that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만나는 원어민들마다. 그러면 이제 I was thinking that이 문법적으로 한번 보면 그게 과거 진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 진행인데 과거 진행이 이제 학교에서 배운 문법으로 거슬러 올라오면 과거 어떤 순간에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일을 묘사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선생님들이나 책에는 과거 진행이 좀 공손한 표현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로 성이 안 찼어요. 그 뭔가의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I was thinking that이나 I was thinking of 이렇게 시작하면은 한국말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라거나 요즘 뭐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런 뉘앙스가 좀 있는 같이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겹쳐서 들리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런 것이 또렷하게 이제 저한테 이제 한국말이 이 정도 뉘앙스가 I was thinking이구나. 그리고 I was thinking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을 꺼낼 때 나 여행 갈 거야 제주도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직설적이잖아요. 근데 여행이나 한번 갈까 싶어? 뭐 갈까 싶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것들을 또렷하게 알게 된 거죠. 단적인 예로. 그게 이제 저에게는 I was thinking that 구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흐릿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그냥 그저 그런 그 설명들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느낌을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많았고 그러니까 제가 I was thinking을 따라하지 않았거든요. 뭐 드라마를 보고 I was thinking that 이렇게 따라하고 이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원어민과 얘기하는데 I was thinking of doing something 이렇게 툭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죠. 이게 연습만이 능사는 아니구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나오는 거였구나.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원어민들에게 이제 내 영어가 어느 정도로 자연스럽게 들리느냐. 뭐 너도 한국에서 교포분들도 많이 만나봤을 테고 또 미국 현지에서도 뭐 다른 인종들 하는 영어들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어떠냐 이렇게 하면 그냥 Your English is 뭐 아주 좋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목조목 얘기해 달라는 거거든요. 우선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것은 내가 내뱉는 문장의 어순들 이게 너희들하고 똑같으냐. 그 다음에 내 영어가 자연스러우냐를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냥 친구하고 가볍게 얘기할 때는 가벼운 문체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디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레벨을 좀 높여서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너가 뭐 주제별도 나하고 토론도 많이 했고 또 술 먹으러도 밖에 많이 나가봤는데 어떻더냐 이런 점에서 조목조목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전반적인 평가가 이제 이런 거지. 뭐 어순의 문제는 저는 이제 많이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관심 많았고 이제 주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또 예를 들어 우리 학교 다닐 때 부사절 이렇게 배우잖아요. 뭐 시간을 나타낸다, 뭐 이유를 나타낸다, 조건을 나타낸다 이런 거. 그 중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집요하게 팠던 게 하나 있어요. when. when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생각하잖아요. When are you leaving? 이렇게 해서. 근데 원어민들이 쓰는 영어 중에서 when을 가만히 보니 상황을 나타내는 when을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을 나타내는 when은 절대 문장 앞에 넣지 않아요. 항상 문장 중간에 넣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해서 그런지 우선 어순이라든지 문형이 굉장히 이제 네이티브와 거의 흡사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딕션의 문제, 어휘. 쓰는 어휘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난이도 높은 내용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는 좀 어려운 형용사도 써줘야 될 테지만 일상적인 얘기를 할 때 뭐 주말에 뭐 하려고 그러냐면 집에서 그냥 좀 쉬려고 그냥 이러면 chill이라는 이런 동사를 많이 써요. 걔들이 보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take some rest 이런 아주 그 교과서적인 틀에 박힌 영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런 구어 영어에 대해서 제가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의 다가 제가 미국에 아주 오래 살았다고 생각해 줬어요. 그런 얘기를 먼저 제가 막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게 저에게는 아주 고무적이었죠. 스스로 좀 뿌듯한 점. 그렇죠. 일단 뭐 영어가 제 업이고 직업이기도 하고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영어 선생님 다 영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테고 또 영어 선생님이라고 다 뭐 영어를 또 스피킹이나 모든 영역에서 뭐 잘하겠냐 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소리 듣기 싫었어요. 다 잘해야 되겠다. 뭐 리딩은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좀 하는 편이고 저 역시 그랬고 근데 청취하고 특히 스피킹이 약하잖아요. 근데 스피킹을 상당히 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존심 상한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교포 선생님들하고 일하면서 뭔가 내가 좀 딸리는구나. 내가 저분들하고 영어 스피킹만 놓고 봤을 때는 말의 속도, 또 문형, 또 쓰는 어휘 이런 것들 특히 뭐 원어민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휘의 가지수라고 그러죠. 내가 쓸 수 있는 어휘의 가지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편안한 이러면 comfortable밖에 안 쓰거든요.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거밖에 안 나요.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해서 좀 도끼를 품었던 것 같아요. 도끼를 품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왜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 않냐. 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내 영어가 어떠냐. 영어를 좀 해야 되잖아요. 제 영어 선생님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저에겐 더 중요한 게 좀 떳떳하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내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이라든지 뭐 저를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김재호라는 사람이 영어를 상당히 잘하겠지. 당연히 그렇겠지. 그런 거를 부합하고 싶었죠. 그래서 뭐 별로 자존심 상하고 이런 거 없었던 것 같고 물론 순간순간 긴장돼요. 내가 내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을 때 긴장되죠. 안 좋은 소리 나올까 봐. 이제 그런데 그 욕심이 더 컸기 때문에 얼굴이 막 빨개지고 이런 것보다 그 잘하고 싶은 욕심이 더 컸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거 없이 그랬던 것 같고 왜 제가 그리고 원어민들하고 술자리를 많이 가지고 했느냐 사실 시끄러운 환경에서 또 술이 한 잔 들어가서 할 때는 자기들끼리 막 빠른 속도로 슬랭을 써가면서 막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민 5명에 저 혼자 앉아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소중했어요. 한국 사람 10명에 원어민 1명 앉아있는 환경이 아니고 저만 한국인이고 그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제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느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선 청취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특히 소음도 섞이죠. 저는 그런 거 다 감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잘하고 싶었으니까. 예. 영어를 아주 막 너무 잘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잘한다 소리를 듣지 않으면은 내 밥줄이 끊길 수도 있는 혹은 영어를 써야 되는 일이 굉장히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측 이런 확실한 동기부여거리들이 있는 분들이 영어가 많이 늘었지 그냥 단순히 표현 몇 개만 그냥 재미삼아서 하는 분들이 일치월장했거나 뭐 굉장히 잘하는 경지까지 간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많은 학생분들과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영어를 얕본다거나 너무 취미로만 접근하는 사람은
영어 공부를 길게 할 수도 없고 처음에 좀 는다 싶지만 중급 단계로 올라가면서부터는 영어가 잘 안 늡니다.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너무 단편적으로 나 여행 갈 때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지 라거나 그 정도까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영어를 길게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만났던 분들은 뚜렷한 동기부여가 확실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영어를 아주 막 너무 잘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잘한다 소리를 듣지 않으면은 내 밥줄이 끊길 수도 있는, 혹은 지금 당장은 그러지 않은데 머지않은 향후에 영어를 써야 되는 일이 굉장히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측, 이런 확실한 동기부여거리들이 있는 분들이 영어가 많이 늘었지, 그냥 단순히 표현 몇 개만 그냥 재미삼아서 하는 분들이 일취월장했거나 뭐 굉장히 잘하는 경지까지 간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 회사의 승진을 위해서건 아니면은 뭐 당장 정말 뭐 미국에 유학을 앞두고 있는데 뭐 시험 점수는 따놨지만 가서 정말 소통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시험 어학 점수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자존심을 상해서 도끼를 품고 영어를 좀 하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영어를 별로 너무 안 좋아하는데 정말 너무 필요해서 이건 내가 회사에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거나 그런 걸로 해서 영어가 많이 늘었던 사람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영어에 대한 저항감이나 거부감이 좀 적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난 영어 너무 싫은데 그럼 영어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라든지 이런 뭐 그건 제가 간섭할 부분이 아닌데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소수의 분들을 모시고 영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분들은 우선 보통 요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즘 시대 분위기가 구독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fully commit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발을 딱 한 군데 담그긴 싫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차도 빌려서 타고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영어 학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 진행하고 있는 이런 수업은 그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했더니 되게 합리적인 공부 방법일 수는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을 절대 못 넘더라,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가 깨달은 거죠. 이제 그런 분들만 저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게 그냥 단편적인 표현의 조각들이나 뭐 미드 하나를 잠깐 본다거나 뭐 유튜브를 구독해놓고 하루에 5개씩 건진다 뭐 이런 그 정도의 양으로 또 그 정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확실히 느끼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요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선순위가 영어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다른 자기계발 영역도 많고 또 네트워킹도 해줘야지만 되지만 일단 좀 제쳐두고 이제 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느는 속도도 남다른 것 같고, 다만 많은 희생을 하죠. 뭐 개인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이분들하고 하면서 좋은 점은 이분들하고 밀착으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분이 한 주제에 대해서 12개의 문장을 얘기를 했다고 칠게요. 그럼 제가 다 받아 적다 보면은 한국인의 공통적인 어순이 나와요. 그리고 보캐벌러리가 더 이상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보캐벌러리가 절대 확장이 안 되는구나를 공통적으로 느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를 한번 공유해 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전적으로 외우는 아주 특이한, 보편적이지 않은 이라고 하는 unusual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치고 그걸 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못 쓰시더라고요. 막상 이제 스피킹. 저는 이제 사실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할 때는 이미 다음에 그 단어를 쓰기를 예측해서 머리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 보캐벌러리가 나오지 않고 다른 보캐벌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 unusual을 쓰면은 너무 네이티브스럽게 들릴 것 같은데 다른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계속 쓰던 단어만.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인이 쓰는 보캐벌러리가 딱 요거로 정해져 있구나.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은 거의 모든 문장을 사람으로 시작하는구나. 맨날 I라 그래요.
우리가 뭐 동명사 주어도 쓸 수 있고 지시대명사 쓸 수도 있고 사물 주어도 쓸 수 있고 참 많잖아요. 근데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많이 관찰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죠.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 이제 재택근무를 주로 원어민들이 work from home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집에서 일을 해서 그런가 봐요. from을 쓰는 이유가.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별로예요. 저는 그거랑 좀 안 맞아요. 이런 한국말 있잖아요. 저는 재택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하고 스피킹을 해보면요. 그 표현을 제가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드라마를 통해, 하나는 동화를 통해, 하나는 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아 이제 알았다 그래요. 아 이제 알았다. 근데 다음 스피킹 할 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I don't like working from home. 또 I don't like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너무 직선적이잖아요. 저 싫어요.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근데 영어 표현 중에서 something isn't really for me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something은 내 타입이 아니다. 저는 그거 그닥 좋지 않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working from home isn't really for me 하면은 너무 뉘앙스가 살거든요. 재택은 저는 좀 별로예요. 이렇게 뉘앙스가 사는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해해도 내 입에서 나오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6개월도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지금 많은 분들하고 밀착 공부를 해보니까 보통 1년 이상 걸려요. 1년 있다가 그게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좋은 표현을 건졌다고 해서 다음 달에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죠. 과욕이고 만약에 그걸 기대한다면 영어 공부만 하면서 살아야 돼요. 24시간 영어만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가 한번 느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특정 표현을 외워도 논리적으로 100% 이해하는 것은 내가 스피킹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거에 최소한밖에 안 되는 거다. 그것을 수많은 다양한 스토리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마주쳐야 돼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또 어떤 걸 느꼈냐면 시차를 두고 마주쳐야 돼요.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일부러 찾아가지고 어떤 표현을 들어봤자 안 나와요. 우연히 여러 번 마주쳐야 돼요. 이거는 상당히 검증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학생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분이 계시고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시고 영어를 하긴 하지만 스스로의 영어에 대해서 거의 브로큰 잉글리쉬로 내뱉는 문장이 60-70%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처음에 영어 하는 걸 뭐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들어보면 한국적 발상에서 나온 문장으로 빠르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의 속도는 빨랐어요. 근데 문장의 그 성격이 매우 한국화된 그런 분이었는데 보통 그런 얘기를 학생분들한테 꺼내면 저항이 생겨요. 내가 볼 때는 원어민 다 알아듣던데 왜 그러시죠? 제가 그렇게 잘못 이렇게 한 건가요? 그렇게 저항이 좀 생겨요. 섭섭한 거죠, 마음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그동안 영어를 놓지 않고 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학습자분은 그 모든 감정 컨트롤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냥 내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영어가 원어민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어떤 포인트를 짚어줄 때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공통적으로 그분의 영어에서 관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문장을 사람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동명사 주어를 해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동명사 주어로 시작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발화할 때는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주면 굉장히 어프리시에이트를 해줘요. 그리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짧은 단문을 굉장히 많이 외우시더라고요. 그런 거가 결국에는 연속되면은 하나의 스토리가 돼서 나온다. 그런 거를 굉장히 충실하게 이행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리고 저의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분 역시나 표준적인 영어에 강하셨고요. 그러니까 설명문 형태의 뭐 회사에서 읽는 보고서라든지 뭐 뉴스에서 나오는 문장은 웬만큼 편하게 이렇게 다가오시는데 자유로운 말들이 잘 안 되는 일상적인 말들이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국어 영어에 시간을
7, 80%는 국어 영어에 좀 할애를 해달라. 좀 유치하더라도 이제 어린이들 읽는 걸 탁 내밀었어요. 제가 그냥 미국 현지 교과서 이런 거 그건 충실하게 잘해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한동안은 너무 어려운 글은 접어두세요. 그냥 했을 때 사람이 편한 걸 더 하게 되거든요. 자기 잘하는 거를. 그러고 안도감을 또 가져요. 아, 그래. 그래도 내가 이건 좀 하네, 확실히. 근데 그런 거를 심리적으로 잘 통제를 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셨는데 지금은 영어를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책에 그분이 소개가 돼요. 아주 길게요. 그분이 흔쾌히 자신의 영어 여정에 대해서 써주셨어요. 길게. 그리고 얼마만큼 지금 자신 있게 영어를 구사하는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역시 해외 경험 거의 없으시고요. 정말 우리나라 교육을 받았고 또 여러분들 다수의 한국 학습자들처럼 영어 학원을 다니신 분이고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지금은 많이 자유로워지셨어요. 네, 그래서 기본 동사, 어려운 동사를 쓰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또 지금은 현재 회사에서 영어로의 소통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분이라서 더 체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원어민이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려운 단어가 없는데 문장이 되게 네이티브스럽게 나오는구나. 그런 걸 잘 인지를 먼저 해주셨어요. 이해를.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공부하는 머티리얼도 그런 쪽으로 많이 변화를 주신 분이죠. 그분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분보다. 한계에 부딪힐 때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중시하는 것이 단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독해 시험이나 이런 걸 앞두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하다. 예컨대 단적인 예로 IELTS 독해 시험이라든지 뭐 통번역 대학원에 누가 입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에게는 단어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도 중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보통 보편적인 학습자들이 말을 잘하고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단어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딱 하나만 만약에 딱 하나만 추천해 달라면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unusual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impress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인상적인이라고. 그런데 이번에 그 신형 뉴 그랜저가 나와서 제가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 디자인이 너무 좋던데요. 이러면 저는 impressive 쓸 것 같거든요. It was quite impressive 이런 식으로. 근데 대부분 학습자들은 impressive를 떠올리지를 못해요. 그냥 It was really good.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어휘를 쓸 수 있는 영역으로 가져오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지 새로운 보캐벌리나 패턴이나 표현을 추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용사 같은 거를 원어민이 쓰는 형용사와 우리가 쓰는 형용사 가지수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원어민은 100가지 정도의 형용사를 쓸 수 있다면 한국 학습자는 한 10가지밖에 못 써요. 근데 사실은 원어민이 쓰고 있는 그 형용사를 뜻은 우리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한국말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생각이 안 나고 너무 좋았어요 라고만 생각나기 때문에 그 단어가 매칭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혼신의 힘을 많이 쏟아 주십사. 그런 방법을 추구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하나만 추천해 달라면 그 방법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단어들, 이거를 쓸 수 있는 영역으로 반복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분명히 총 6가지가 문제가 있다. 이분의 영어에 예를 들어 개선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심스러웠죠. 괜히 또 이게 사람끼리 하는 행위다 보니까 섭섭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낸 건 다 짚어드리자. 다만 굉장히 예의를 차려서 짚어드리고 이것보다는 이게 낫다. 그것은 알아는 듣지만 이게 네이티브적인 표현이다라는 그런 대안을 제시드림과 동시에 또 하나가 공통적인 문제를 잘 솎아서 드려야 돼요. 그냥 건별로 예를 들어 이거는 뭐 S가 빠졌어 이런 단편적인 그런 문법 실수라든지 이런 것만 들여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분이 문장을 만드는 스타일을 잘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피드백을 드리는 것이 그냥 잘게 이거 틀렸어요. 이거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그분의 영어 스타일, 문형을 바꿔주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오늘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최근에 한 분은 자기가 동명사주어를 못 쓴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중적으로 그분에게 지금 오늘도 이 세 군데에서 그걸 썼으면 완벽했는데 아쉽다라고 하면 너무 쭉 빨아들여요. 저항하지 않아요. 내 영어가 이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왜 저항하겠어요? 근데 조금 사소한 마이너한 것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단복수를 틀렸다는 둥, 조금 시제가 조금 뭐 현재 완료가 나왔는데 과거로 했다는 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건별로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수기로 제가 이렇게 딱딱 표시해 드려요. 그냥 그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한국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민하다가 있잖아요. 그런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 학생분들 중에 어떤 게 기억에 남느냐 하면은 식당 분위기, 그 다음에 뭘 고민 중에 이러면 자꾸 쌤 분위기가 영어로 뭐예요? 고민, 이게 사진에 보니까 이상한 게 나오던데 이거 써도 돼요? 이런 분이 많아. 그런데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맥락이 표현을 결정하거든요. 사물들 빼고 뭐 데스크, 룸, 이런 방 이런 거 빼고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고민이 명사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명사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표현들이 문장마다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약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1대1로 치환해버리는 그런 분에게는 집중적으로 그쪽만 건드려드려요. 그래야 그분이 영어가 확 달라지거든요. 근데 집중적으로 그런 저분의 그 영어 문장을 만드는 본질적인 거를 말씀드리지 않고 아주 지엽적인 것만 말씀드려가지고는 정말 개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드백 드릴 때 그렇게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정말 많죠. 영어가 계단식으로 는다. 거의 보편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영어가 계단식으로 는다. 사실은 계단식이라는 그 용어에 집착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초 단계에서는 정비례해서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외웠던 단편적인 의문문 하나가 또 패턴 하나가 당장 내일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 단계에서 공부하는 영어 표현들이나 구문들은 매우 직관적이에요. 따라서 어찌 보면은 우리말과 영어의 생김새도 좀 비슷해요.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이러면 똑같아요. 한국말하고 영어가. 근데 정비례해서 늘지 않고 계단식으로 는다. 즉 계속 안 늘고 있는 이런 정체 상태가 빚어지다가 어느 날 조금 늘었네 싶은 느낌이 오는 이런 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이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오랜 시간 안 늘어요. 분명히 늘고 있겠지만 적어도 시각적, 청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전혀. 그게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이 말은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매우 섬세하거든요. 매우 섬세하고 나중에는 중급 단계를 넘어서면은 물론 어떤 토픽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는 보캐벌러리 실력도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얘기를 한다, 뭐 인플레이션 얘기를 한다라거나 뭐 우리나라가 뭐 미국 선거제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토론한다 하면은 적어도 선거제도에 대한 용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좀 논해라 치더라도 성인이 되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말도 사실 이만저만하고 이번에 일이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잘해보자 이러면 사실 어려운 단어 없잖아요. 하지만 이만저만하고라든지 잘해보자라는 말이 매우 추상적인 말이에요. 이게 선명한 어떤 그 어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외운다고 해서 당장 안 나와요. 시각적으로 의미가 선명한, 예를 들어서 배고파 이러면 hungry 이래야지만 우리가 쉽다라고 느끼고 빨리 입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중급 이상의 많은 문장들을 분석해보면 보캐벌러리 어려운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개별 단어들이 조합이 돼서 하나의 뜻을 이루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순 암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논리적 단어 대입을 했을 때 거의 다 브로큰 잉글리시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기초 단계에서는 상당히 정비례해서 늘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좀 정교하게 말하고 싶은 단계에 가다 보면 좀처럼 늘지 않다가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이 흐른 어떤 지점에 자기가 알아요.
늘었구나 이런 걸.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네, 왜 늘지 않는가, 정체 구간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찝어서 어학연수를 생각하고 계시거나 뭐 염두에 두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에게 조언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 열이면 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어학연수 갔다 오신 분들이 가기 전에 영어가 어느 정도 잘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제법 되는 정도로 만들어 놓고 갔으면, 혹은 스피킹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인풋이라고 그러죠. 좋은 표현이나 구문을 굉장히 많이 몸속에 넣어 놓고 갔더라면 그들과 어떤 행위를 하는, 뭐 그들과 쇼핑을 가건 그들과 뭐 공원에 놀러를 가건 그 모든 문장들이 다 온전히 흡수가 되었을 텐데, 가서 건져야지, 가서 뭐 생활하면서 익혀야지라고 가놓으니까 그게 잘 안 건져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기 한 1년 전부터 미리 정말 대화하는 영어 있잖아요. 그들과 소통하는 영어. 그런 영어를 뭐 점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중요하긴 한데 만약에 그 가는 게 점수가 필요하면 그런 것보다 현지에서 원어민들이 쓰는 영어에 대한 인풋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놓은 다음에 가면 갔다 와서 굉장히 많이 늘어있대요.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가가지고 열심히 할 텐데 뭐 가가지고 로컬들하고 그리고 어울릴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끌어올려 난 다음에 가서 그들과 최대한 많이 어울릴 수 있다면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내에서 정말 3년 공부할 치를 어학연수 1년 가서 다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가서 해야지 하면은 정말 많이 못 건져온대요. 차라리 그냥 여기서 스파르타 영어학원 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만 배워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슬랭 배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추천 드리고 싶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저에게 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번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제가 책을 한 권 쓰게 됐고 앞으로도 꾸준히 또 쓰게 될 계획인데, 그런 책을 낼 때마다 또 꼭 책을 내는 시점이 아니더라도 저도 영어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학습법이 됐건 아니면 뭐가 됐건 시행착오 경험담이 됐건 좀 공유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채널에 저를 노출시킨다는 게 사실 부담도 돼요. 왜냐하면은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저 사람 말만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에게는 좀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그게 무서워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을 또 안 드리는 것도 또 결례라고 생각해서 많이 출연하고 싶어요.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뭐 경험치가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여행을 많이 갔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영어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진짜 많아요. 사실은 여기까지 차 있어요. 이번 책도 사실 제 생각에 100분의 1도 못 쓴 책이에요. 그만큼 많이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뭐 앞으로 꾸준히 뭐 회화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영어 독립 365 채널에도 자주 출연해서 그것이 표현이 됐건 또 영어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영어의 특징이 됐건 제 생각을 가감없이 한번 공유해 드려 볼게요. 그래서 영어 독립 365도 많이 찾아주시면 이상의 서비스가 없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네. 원어민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 제가 접했던 다수의 한국인들은 다르게 표현을 했다는 게 자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되게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성인만 가르친 게 아니고 전 보습학원부터 일 많이 해봤거든요. 정말 5학년부터 중학생들 특목고 학원, 수능 치는 친구들 이런 강의들을 다 두루 해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런 그 공교육이나 사교육의 커리큘럼의 과정을 밟아오고, 그리고 대학 가서는 토익 시험 같은 거 이런 걸 치면서 최종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속 시원하게 말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될 터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이론적인 그런 것보다는 학습자 중심으로 선험적 경험치를 책에 담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영어가 당장 필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고 한 번씩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끼리 정상회담 만나서 YTN이나 이런 뉴스에 통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한글로 통역된 것을 보는 느낌이랑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영어로 들어서 그걸 이해하는 것과는 정말 이해해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주 뿌듯하고 그 뉘앙스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보니까 이번 그 무슨 축구 경기 중에서도 통역이 잘못돼서 약간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던데 언어가 중요한 경우가 꽤 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별거 아닌 건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 국가의 옷, 남성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매니아예요. 근데 그 나라의 언어를 하나도 몰라요, 제가. 근데 그 직구를 못하는 거예요. 직구하면 좀 쌀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만약에 그 옷이 너무 탐나는 옷이 있다면 항상 중간에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하죠. 너무 답답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꼭 지금 이 나이에 이 시점에 그걸 배워야 되냐, 그 나라의 말을. 하지만 만약에 제가 그 나라 말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결제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수수료 떼어가면서 이런 아쉬운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에서 우리가 뭐 하나 구매를 한다 해도 그런 분들이 실제 많으시고요. 영어를 진짜 1도 모른다고 하면 진짜 구매 힘들거든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반품을 한다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메일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전에 이코노미스트 제가 구독하다가 제가 서브스크립션을 취소한 적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좀 정교하게 이런 이래 가지고 뭐 해가지고 안 됐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정확하게 답이 왔고 바로 캔슬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모시고 있는 학생분 중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좀 어설프게 의미를 전달한 거예요. 메일을 하니까 세워라 내워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 아까운 돈이 자꾸 나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경우가 있었죠. 이제 그런 뭐 작은 일이라면 작은 일에서부터 크게는 요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IT가 대세인 시대라고 하는데 IT 관련 기사 읽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도 그렇고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을 정말 부담 없이 번역된 걸로 말고 내가 펴가지고 읽었을 때 속 시원하게 읽히는 그 느낌. 막 억지스럽게 겨우겨우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느낌은 정말 읽어본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외국 사람이 길 물었을 때 어느 역으로 가서 뭘 갈아타시오 이런 영화에서부터 좀 크게는 글로벌한 요즘 진짜 글로벌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또 뭐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심하게 느끼실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전 너무 필요하다고 봐요. 네. 제 머릿속에 몸속에 영어에 대한 생각들 뭐 단편적인 표현들에서부터 깊이 있는 생각들 이런 것까지 쌓였죠.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고 쌓이면은 사람이 폭발하고 싶잖아요. 이걸 막 밖으로 분출하고 싶은데 분출할 공간이 없어요. 물론 영어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수업 시간에 얘기를 많이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또 수업하고 좀 다르거든요. 생각을 이렇게 조근조근 정리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올려봤어요. 하나의 토막 그 지식을. 근데 학생들이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유튜브에서 얘기해주는 뭐 예를 들어 뭐 비행기 탈 때 표현, 뭐 식당에서 쓰는 표현, 여행 표현 이런 단편적인 표현들은 워낙 그 소스가 많으니까 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쓰되 다만 예문들을 너무 현학적인 예문이나 이론적인 데 집착하는 예문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내일 당장 써야 되는 예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 쓰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런 거에 대한 글을 조금씩 써갔어요. 한 뭐 15문장 이 정도로. 그러면서 일단은 네이버 카페는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지만 그게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탄력을 얻고 썼던 것 같아요. 계속. 일주일에 뭐 거의 하루에 몇 번 쓴 날도 있고요. 컨디션 좋을 때는. 그리고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이럴 때. 근데 억지로 오늘 써야지라고 썼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수업 준비하거나 내가 드라마 보거나 아니면 오늘 낮에 누구 원어민하고 얘기하다가 꽂힌 문장들 있죠. 그런 문장들 공유하는데 다만 제가 좀 다르게 접근했던 거는 단편적으로 이 표현을 뜻 적고 뭐 구문 적고 이런 게 아니고 이 표현이 과연
한국 사람들이 쉽게 하던 표현이었던가, 저는 그런 쪽에서 가장 많이 접근했던 것 같아요. 원어민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 제가 접했던 다수의 한국인들은 다르게 표현을 했다는 게 자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되게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문형과 어순으로 표현하고 있던가를 한번 물어봐라,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네, 제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책 제목이 넌 대체 몇 년째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 라는 책인데, 책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본격적으로 든 거는 모든 것이 한 5, 6년 전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인생이 좀 힘들기 시작할 때였던 것 같은데, 강의를 오랫동안 하면서, 강의라고 하는 거는 저의 영어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리를 통해서, 또 물론 뭐 자료가 있긴 하지만 그들에게 전달이 되긴 하지만 일단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좀 안 좋은 얘기로 하면 약간 일회성인 느낌? 근데 책을 쓰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책은 뭐 회화책이나 단어장이나 뭐 문법책 이런 거 말고 영어적인 전체적인 어떤 저의 생각을 한번 썰을 풀어보고 싶었어요. 물론 공감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당연히 계실 테고, 하지만 어쨌든 제 생각을, 제가 어찌 보면은 가장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현장에 일선에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성인만 가르친 게 아니고 전 보수학원부터 일 많이 해봤거든요. 정말 5학년부터 중학생들 특목고 학원, 수능 치는 친구들, 이런 강의들을 다 두루 해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런 학습, 그 공교육이나 사교육의 커리큘럼의 과정을 밟아오고, 그리고 대학 가서는 토익 시험 같은 거 이런 걸 치면서 최종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속 시원하게 말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될 터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교수님의 입장에서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인 그런 것보다는 학습자 중심으로 선험적 경험치를 책에 담고 싶은 욕심이 한 5, 6년 전부터 강하게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일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일부 학습자들이 한두 명씩 책을 써라는 얘기를 제 카페와 저와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쌤님 쓰시는 영어 관찰 일기를 잘 정리해서 책 한 권으로 내면은 쌤 대박 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박이야 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써보고 싶은데 참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길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많은 분들이 영어가 잘 안 늘더라고요. 나름 한 몇 개월 동안 영어를 중심에 두고 암기를 하고 영작을 해도 좀처럼 안 늘어요. 되게 답답해하는 거를 굉장히 가까이서 많이 봐왔고, 저 역시 그랬단 말이에요. 시간 투자 대비 너무 그 가성비가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저희 미국 정유회사에 있는 내부 감사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내부 감사 준비를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이 영어가 되니까 이 CIA였을 겁니다. CIA라고, 아마 인터널 오디터라 그래서 그거 따면 자기들이 그 회사에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너 미국에서 살아라 그냥. 그래서 제가 회계학원을 한 8개월 다녔는데 수학이나 숫자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회계 이런 거 공부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한 만큼 느는 거예요, 이게. 물론 어려웠죠, 중급 회계부터는.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 한 만큼 안 늘어요. 특히 스피킹은. 그거를 너무 오랜 세월 정체된 느낌을 제가 받았고 또 학생분들도 그랬고, 근데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데, 그 이유를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죠. 이게 이런 구체적인 이유 때문에 안 느는 건데, 되게 피상적으로만 그동안 뭐를 하라 뭐 이런 거 많거든요, 시중에. 뭘 하면 영어가 는다. 근데 본질적인 그 이유를 내가 알겠다 싶은 순간이 찾아왔고, 그런 내용을 넌 대체 몇 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에 제 얘기와 또 저하고 함께 공부해 왔던 많은 학습자들의 얘기를 담아 본 거죠. 담아 보고 싶었고, 실제로 이 책에는 그런 영어 학습법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원인 분석에 대한 내용도 많고, 또 실제 영어의 어떤 영역들을 많이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급 어휘라 그러죠. Advanced Vocabulary를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내 스피킹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쪽에 염두를 두고 예를 들어서 영어의 기본동사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기본동사를 많이 연습을 해야
영어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소개해봤고 뭐 구동사도 소개해봤고 이런데 뭐 이게 딱 뭐 기본 동사 공부하는 책 이런 건 아니에요. 영어의 전반적인 걸 개괄적으로 원인 분석부터 일종의 학습법 제시 또 어떤 영역을 봐야 영어가 늘 수 있는가 이런 걸 많이 소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영어 학습을 위한 구심점 그냥 건별로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책을 통해서 기초학습자들은 처음 시작하기 전에 확실한 걸 인지하고 시작해야지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더 이상 늘지 않고 정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꾸 여기저기 이렇게 건드려 볼 게 아니고 이런 걸 딱 알고 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뭐 어떤 학원을 다니거나 어떤 원어민과 공부하는가 중요하지만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내용을 이제 알아야 될 시점이 됐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더 이상의 시행착오라든지 헛 힘을 쏟지 않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책이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어의 진심이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리고 진정한 영어 덕후였다라고 기억되고 싶습니다. 뭐 영어로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아요. 국내에서 이제 아주 우리나라식 어학 공부 교육을 받았지만 저 정도까지는 할 수 있구나. 아주 막 교포처럼 현란한 영어는 아니지만 굉장히 영어를 깔끔하게 하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현실적 롤 모델,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근사한 사람은 되게 많아요. 현란하고 유창하고 이런 분들 많아요. 진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내가 저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김재호라는 사람이 구사할 수 있는 영어. 그런 롤 모델이 한번 될 수 있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욕심이 나요.